오늘이 11월 19일이죠. 네네. 네, 수능이 끝난 지 한 5일 지났나요? 네네. 가채점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 거의 다 훑고 왔는데, 난리 났더라고요. 작년에 수능 만점이 한 명이었죠. 한 명이었는데, 1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카운팅 하는데, 처음에 3명, 뭐 10명 하면서 올라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가거든요. 수능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진짜 그런지. 네네. 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번 수능 관리하신다고 되게 힘드셨죠? 재미있기도 하고 또 다른 데서 만점이 많다고 하니 약간 힘이 빠집니다. 근데 조사를 해본 결과가 자꾸 나오는 게 현역이 아니에요. 네. 현역이 아니고 N수생도 아니고요. 네. 숨어있는, 그죠?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뭐 그 제야의 고수인가요? 자기 주도적으로 한 것 같은 친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고 N수생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수능이 끝난 지금 2025학년도의 수능의 난이도와 정시 대략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5는 뭐 수능이 전체적으로 쉬웠죠. 예. 과목별 편차가 있어서 특히나 탐구 영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뭐 이과 아이들이 사탐으로 바꾸면서 효과가 있냐 없냐 해서 결국엔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이제 일단 판명이 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26에는 많은 아이들이 빠질 것 같고, 국어는 작년과는 달리 좀 비교적 평이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수학 역시도 뭐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변별력이 오히려 없어서 조금 아쉬워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오히려 이제 중위권 아이들이 좀 힘들었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탐구는 이게 학생들이 참 교육적으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교과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과탐 같은 경우에는 투 과목을 선택했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아니면 과탐 같은 경우도 생물이나 지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생지는 비교적 만점을 받았을 때 표점이 높은데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어렵죠. 그런데다 특히나 서울대는 정시가 물리나 화학 중에서 1이나 2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탐구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생윤이나 윤사가 점수가 표점이 굉장히 높잖아요. 만점을 받았을 때. 그럼 결국엔 애들이 어떤 교과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똑같이 만점을 받더라도 표점이 달라지면서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억울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의 가장 큰 이슈는 결국 작년처럼 어렵지는 않았지만 과목별 난이도 유불리의 균형이 깨지면서 그게 가장 큰 이슈고, 그게 학생들의 입시운을 갈라버렸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될까요? 네, 뭐 사실 뭐 가채점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애들을 상담하고 왔는데 애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대체로 보면 국어 수학을 되게 잘 봤거든요. 네네. 자기가 계속 1등급 나왔는데 네네. 이 결과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재수생들이 한 판 더 하는 그게 거의 대세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입시판이 지금 짜지고 있거든요. 수능은 이제 사실 뭐 저희들이 늘 말하지만 6모까지는 1등급이었다가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9모가 되면은 N수생이 등장하면서 이제 2등급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 사탐론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전체 인원이 줄면서 탐구에서 3등급으로 안착하는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시험이라는 것이 원래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또 세상이 공평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운도 이제 뭐 다른 거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과는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지하고 받았는 점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원을 해보고, 사실 뭐 수능 만점을 받아도 원하는 학교를 못 가면 그것은 실패일 것이고 입학을 하면 성공하는 거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해야 할 것에 몰입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근데 애들 말로는 그 의대에 지원하는 애들은 그 과학 탐구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그 메이저 의대랑 수도권 의대랑 이 모든 게 다 결정 날 거로 보이니까 그 부분은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겠죠. 그 밑에 저 의학계를 안 가는 친구들은 사탐론이 성공했잖아요. 결국 네네. 이럴 줄 몰랐다 말을 하는 상위권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의학 계열도 대혼란이겠지만 서울대 빼고 연고대 쪽에서 상당히 그 이동이라든지 그 운빨이 크게 작용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교차 지원이 많을 것 같고요. 자연계 학생들은 정말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고대에서도 탐구 과목에도 가점이 있는 학교도 있고, 한양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뭐 과탐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사탐을 했던 학생이 유리하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에 점수가 어떻게 이제 되는지를 잘 보고서 또 주어진 현실에서 바꿀 수 없다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지난 것에 억울함은
버리고 나아갈 미래를 위해서 심기일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목별로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볼까요? 국어는 만점이 많을 걸로 대거 예측되고요. 속출할 거로 그쵸. 보이더라고요. 수학 역시 뭐 많을 걸로 같습니다. 아, 근데 원장님, 거기 수학이 대치동 분위기가 두 개더라고요. 만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네네. 만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네네네. 보는 표본이 약간 틀린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그 표본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진학사잖아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왜 진학사는 다 들어가잖아요. 네네. MP생 다 들어가서 그 안에 다 통계가 들어가는데, 음, 또 의대 보면 통계가 제일 잘 집히는 쪽이 대성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전통적인 그렇죠. 그런 그래서 곳이다 보니까 수능 1등급 컷을 대성에서 100점으로 잡았더라고요. 기하를. 기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하에 예. 100점으로 잡았고, 네네. 그 다음 진학사도 100점을 잡았더라고요. 네. 렌즈를 넓히긴 했지만 네네. 그만큼 그 숨어있는 고수들이 네. 많다고 보는 거고, 대치동에 있는 상담하거나 고3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많지 않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도 만점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네. 그 반면에 뭐 지구과학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뭐 예년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와 성적 영향이 달랐을 것 같거든요. 네네. 원장님 말씀은 과학 탐구에서 크게 갈라졌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메이저 의대를 지원하는 뭐 극상위권 아이들은 수학과 생명 같은 경우에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무난하게 갈 수 있다면, 반면에 물리나 이제 화학을 선택했던 학생, 예전에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에서 지정하는 교과를 보지 않아서 연대 의대를 갔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이제 서울대가 아직 뭐 딱 정확하게 하진 않지만 물원, 화원, 그 다음에 물투, 화투 중에서 하나는 하고 플러스 1이거든요. 그냥 물리랑 화학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이제 서울대 의대를 아예 안 갈 생각이지만, 서울대 의대를 가기 위해서 물리랑 화학을 학생들이 분명히 선택했을 텐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극상위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중위권 학생들로 한번 가보면 네네. 국어와 수학에서 차이를 느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국어는 그렇죠. 쉽게 좀 진행됐을 것 네네. 같은데, 여전히 보면 이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수학에는 원래는 5문제에 네. 중킬러 문제가 있었지만 원래는 3개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격차가 컸을 것 같고요. 특히 보면 선택하는 수학에서 보면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에 따라 틀렸을 것 같거든요. 아까 기하는 그렇겠죠. 만점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네네. 미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미적은 그렇게 만점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비교적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수학 같은 경우는 중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고전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극상위권 아이들은 오히려 또 변별이 없고 중위권은 힘들었다고 하지만, 또 이걸 돌이켜보면 좀 열심히 하면 2등급에는 안착한다면 유리하게 수시를 보러 갈 수 있겠죠. 그럼 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전 과목이 체감 난이도가 비슷했겠지만 탐구 과목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겠죠. 특히 보면 암기 과목이 사회 탐구를 끌어오는 학생들이 네네. 상당히 유리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안에 또 무슨 과목을 선택했냐도 되게 중요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아는 학생은 이과에서 과탐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제가 1+1을 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한다고 해서 생윤과 윤사를 했어요. 아,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선택했기 때문에 이번 정시로 만일 넘어가게 된다면 대박이 나는 거죠. 일단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하루가 모르게 이 통계가 네네.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입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다. 어제 했는 거 다 갈아버리고 네.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상위권 대학 입시에 어떤 점이 관건이 될까?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메이저 목표라는 학생들은 결국 수학과 생명과학에서 만점을 받아야지 합격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결국엔 선택에서 네. 갈라지는 거네요. 예. 교차 지원에 대해서도 좀 질문이 많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어머님들이 지금 많이 질문을 올려주시는데, 자연계 학생들의 인문계 지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올해는 아주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탐구 과목에서 이렇게 사탐에다가 가점을 주고 하지만, 이과 계열 아이들 중에서도 수학이랑 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과학에서 이제 탐구를 사탐을 했는 아이도 있고, 아니면 과학을 그대로 한다고는 했지만 아마 그 아이들이 생지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 의대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서울대 의대를 노리기 때문에 물화 중에서 선택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과 애들이 생지를 선택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수학 만점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은 의대를 그 학생들이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연고대 중에서도 뭐 자전이나 아니면은
상경을 노려보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연고대 쪽으로 많이 돌리는 학생들도 많고 중위권 학생들도 뭐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학생들한테 원장님 네.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뭘 잘 봤다 못 봤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남아있는 숙제가 있다면 면접 준비를 하거나 논술을 아직 봐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시험을 준비하시고요. 또 기말이 아직 안 끝난 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말도 차분하게 보고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정시 지원만을 남겨두고 있다면 즐겁게 놀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현실에 충실하게 오늘 하루를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입시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